사타구니, 팔, 등, 몸통 어딘가에 작고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지방종이나 양성호구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딱딱해지며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가끔씩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피부색이 변하거나 부어오르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인 섬유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증식하여 만들어진 악성 종양이 자라나면서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 중요한 조직을 침범하고 파괴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폐나 간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결합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지만 초기에는 양성호구로 오인하기 쉽고 다른 장기로 빠른 속도의 광범위 전이를 진행하는 위험성을 가진 끔찍하고 치명적인 암, 섬유육종입니다. 먼저 섬유육종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유육종은 근육, 인대, 지방,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 연부 조직 6종의 6% 이상을 차지하며 성인형과 소아형으로 나뉘는데 성인형에서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더 악성도가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섬유육종은 천천히 자라지만 재발률이 몸 전체로 전이될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완전한 제거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섬유육종의 종류와 발생 부위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육종 성인형은 악성도가 높고 전이 위험이 상당하며 발생 부위로는 대퇴부, 무릎 주변, 팔, 복벽 등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피부 바로 밑 얕은 부위부터 근육 깊숙한 곳까지 다양한 깊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깊은 부위에 발생한 경우 크기가 커질 때까지 완전한 무증상으로 발견 시에는 이미 중기 이상 말기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섬유육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무통성 종괴와 크기 증가입니다. 섬유육종의 가장 특징적이고 초기 증상은 팔, 다리, 몸통에 나타나는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덩어리는 처음에는 콩알만 하다가 점차 달걀 크기나 그 이상으로 커지며 주변 조직과 단단히 유착되어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피부 변화와 혈관 확장입니다. 섬유육종이 피부 가까운 곳에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의 피부색이 붉어지거나 자주색으로 변하고 표면, 혈관이 확장되어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피부 섬유육종의 경우 젓갈색 결절을 동반한 단단한 피부색 판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울퉁불퉁하게 융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국소 압박감과 기능 저하입니다. 섬유육종이 자라면서 주변의 근육, 신경, 혈관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해당 부위의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관절 근처에 발생한 경우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근력이 약해지며 손발의 저림감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간헐적 통증과 불편감입니다. 초기에는 무통성이었던 종괴가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여 간헐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예요. 특히 운동할 때나 해당 부위를 압박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부종과 순환장애입니다. 섬유육종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압박하면서 해당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팔다리에 발생한 경우 손발 끝이 차가워지거나 색깔이 창백해지며 부종으로 인해 양쪽 팔다리의 굵기가 달라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섬유육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상과 만성 자극입니다. 섬유육종은 과거 외상 부위의 수술 흉터나 화상 흉터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반복적인 외상이나 만성적인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는 섬유육종 발생 위험이 일반 부위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위험한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적 요인입니다.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분들, 그리고 특정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된 분들은 섬유육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유방암이나 다른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은 치료 부위에서 섬유육종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30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염색체 이상입니다. 일부 섬유육종은 특정 유전자 융합이나 염색체 전이와 관련이 있으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유전 질환과 연관되기도 해요. 특히 가족 중에 연부조직 육종이나 뼈종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섬유육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 감염을 겪은 분들은 섬유육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오래 사용한 분들은 섬유육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져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누적된 손상으로 인해 섬유육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40세 이후부터는
누적된 손상으로 인한 섬유육종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변화도 일부 육종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년 이후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섬유육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과 조직 생검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생검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암은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변화를 당장 살펴보세요. 초기 섬유육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결합 조직 파괴와 구조적 불안정입니다. 섬유육종이 근육, 인대, 건을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을 침범하면서 해당 부위의 구조적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근육 당김이나 관절 뻣뻣함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가 암세포에 의해 하나씩 파괴되고 있어서 근력 약화나 관절, 불안정성 등 심각한 기능 장애가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신경 압박과 감각 기능 장애입니다. 섬유육종이 자라면서 주변의 신경다발을 압박하거나 침범하기 시작하여 해당 부위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저림감이나 감각 둔화 정도였지만 점차 심한 신경통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일상생활 제약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혈관 침범과 순환 장애입니다. 섬유육종이 혈관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서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방해받기 시작하고 조직으로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손발끝이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두종이 발생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심한 경우 조직 괴사나 궤양이 발생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기능적 장애와 일상생활 제약입니다. 섬유육종으로 인한 근육과 관절 기능 손상으로 인해 팔다리 움직임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물건 들기나 걷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도 힘들어하고 직업적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점차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전신 증상과 체력 저하입니다. 섬유육종이 자라면서 분비하는 염증, 물질과 대사 산물로 인해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원인 모를
피로감과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광범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을 충분한 절제연과 함께 완전히 제거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절제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큰 조직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이나 근육 피판술을 통해 기능과 외관을 복원합니다. 중기 섬유육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국소 재발과 광범위 침윤입니다. 중기 섬유육종이 수술 후에도 미세하게 남아있던 암세포들이 재성장하기 시작하거나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주변 조직을 침윤하여 완전 제거가 불가능해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재발한 종양이 이전보다 더 악성화되고 빠르게 자라며 뼈나 주요, 혈관, 신경까지 침범하여 절단술이나 대규모 재건 수술이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원격 전이와 다발성 병변입니다. 중기 섬유육종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다발성 전이 병변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호흡곤란이나 기침, 복부 통증, 뼈 통증 등 전이 구위에 따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부 조직, 육종의 항암제 반응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병적 골절과 구조적 붕괴입니다. 중기 섬유육종이 뼈를 침범하거나 뼈 전이가 발생하면서 병적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골절로 인한 기능 상실이 나타나고 척추 전이인 경우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조절 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대량 출혈과 생명 위험입니다. 중기 섬유육종이 큰 혈관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면서 조절하기 어려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에 빠질 수 있고 응급 수술이나 혈관 색전술 같은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만 종양과 혈관의 광범위한 유착으로 인해 지혈이 극도로 어려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악액질과 전신 쇠약입니다. 중기 섬유육종으로 인한 만성 염증과 종양 대사로 인해 환자의 전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악액질이 진행되어 환자들은 심각한 체중 감소와 근육 위축,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반복적인 감염과 상처 치유 지연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존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다학제 통합 치료와 완화적 관리입니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종양내과의 협진으로 광범위 절제술과 재건 수술을 시행하고 전이 병변에 대해서는 전신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나 강사선 치료와 함께 영양 관리와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섬유육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광범위 전이와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섬유육종이 폐, 간, 뼈, 뇌 등 전신 장기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모든 장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어 환자들은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간 부전으로 인한 황달,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이 동시에 나타나며 다발성 전이 병변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과 극심한 전신, 쇠약으로 인해 생존 기간이 수주로 단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출혈과 순환 붕괴입니다. 말기 섬유육종이 대동맥이나 대정맥 같은 주요 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치명적인 대량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혈로 인해 수분 내에 출혈성 쇼크에 빠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으며 응급수술이나 대량 수혈을 시행해도 지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척수 압박과 완전 마비입니다. 말기 섬유육종이 척추로 전이되어 척수를 압박하거나 침범하면서 하반신 완전 마비와 대소변 조절 불능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하반신 마비로 인해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방광과 직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도뇨관과 장루가 필요하며 욕창이나 요로 감염 같은 합병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장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호흡 부전과 산소 공급 중단입니다. 말기 섬유육종의 폐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산소 교환이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고 고농도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중 산소 농도가 유지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호흡 정지에 이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극심한 통증과 조절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말기 섬유육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조직 침범과 뼈 전이로 인해 온몸에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그 어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며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유육종을 완전 극복하신 시니어분들의 놀라운 회복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7세 한모 어르신입니다. 오른쪽 대퇴부에 발생한 8cm 크기의 섬유육종으로 다리 근육과 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절단술을 권유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광범위 절제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침범된 근육을 대부분 제거하고 혈관 이식과 근육 피판술을 통해 다리 기능을 보존하는 복잡한 재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현재 수술 후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다리 기능이 80% 이상 회복되어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좋아하시던 낚시와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60세 이모 할아버지입니다. 팔꿈치에 발생한 섬유육종이 폐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 항암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종양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고 동시에 면역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치료를 받으셨어요. 현재 치료 후 3년 반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퇴전이, 경변이 완전히 사라지고 팔 기능도 90% 이상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목공의 취미도 다시 즐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3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복벽에 발생한 거대한 섬유육종으로 인해 복부 장기까지 침범된 복잡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온열 항암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전신 부작용과 감염 합병증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지지, 치료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2년 반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복부 기능이 75% 이상 회복되고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유지하며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3차원 영상 유도, 정밀 수술과 즉석 재건술입니다. 고해상도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종양과 주변 중요 구조물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고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즉석 재건 수술로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각 환자의 종양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특정 성장 신호나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맞춤형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종양을 공격하게 하는
정밀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종양 부위를 42도에서 45도로 가열하여 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종양에만 고농도 항암제를 전달하는 혁신적 치료. 기술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섬유육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만져지는 덩어리의 조기 인식입니다. 팔, 다리, 몸통 어디든 새로 생긴 덩어리나 기존 혹의 크기 변화, 딱딱함의 변화가 있으면 단순한 지방종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정형외과나 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5cm 이상 크거나 깊은 부위에 있는 덩어리, 빠르게 자라는 덩어리는 악성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없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상 후 추적 관찰과 상처 관리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심한 외상이나 수술, 화상을 경험한 부위는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새로운 덩어리나 상처 치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는 치료 후 수년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2차성 육종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근골격계 건강 관리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특히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이 결합 조직 건강에 도움이 되며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와 전반적 건강 관리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육종은 조기 발견과 완전 절제가 완치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자가 검진과 전문의 검진으로 90% 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빠른 진단과 광범위 절제술이 완치율과 기능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져지는 덩어리, 지속되는 통증, 기능 제한, 부종 등 섬유육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에서 자기공명 영상 촬영과 조직 생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상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상종양은 섬유육종과 달리 뇌의 깊은 부위인 시상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의식장애와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결합 조직의 건강을 지키고 섬유육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의 덩어리 상태를 관찰하시고 이상 증상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근골격계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섬유 6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일상 보내세요.